저는 2교시를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설명이 제 간염체계가 아니다 보니까 이 태극 같은 게 남의 간염이라서 설명이 굉장히 헷갈려요. 저도 잘 모르겠고 혼란스럽긴 한데 이거 제가 책을 잘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주연계 태국론을 읽어야 되는데 등사록에는 이제 주자나 그 최연이나 다른 사람의 그 설명도 써 있는데 이 설명을 읽을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논정신으로 그거 읽어가지고 그래서 원래 읽어야 될 부분을 읽으면 주도니의 태국론은 그 이제 무극인 태극이 있다. 그 다음에 태극이 움직여서 양을 낳고 움직임이 극한에 이르면 고요해지는데 고요해져서 음을 낳는다. 고요함이 극한에 이르면 다시 움직인다. 한 번 움직임과 한 번 고요함이 서로 뿌리가 되어 음과 양으로 나뉘어지니 두 가지 양식이 세워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이 사람도 여기다 이런 거 설명한 거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태극이 움직여서 양을 낳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극이 태극인데 태극이 움직이면 양이 된다고 하고 움직임이 극한에 이르면 음이 된다고 해요. 음이 낳는다고 해요. 음을 낳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태극이 움직인다는 뜻으로 쓰고 있잖아요. 태극이 움직인다면 움직이면 이미 형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태극은 형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면서 움직여서 양이 된다고 하면 이게 설명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면이 있어요. 갑자기 태극이 뭐길래 움직일 수 있고 움직여서 양이 된다고 하는데 양이 뜬금없이 뭐냐고 이 태극의 동정 문제가 생각보다 좀 어려울까. 태극에 대해서 개념 잡기 힘들어 하는 거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뭘 태극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기를 아는 사람은 뭐 기가 뭐 태극이라고 하거나 기의 움직임을 태극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인 거고 또 원래 장제나 서현덕이 말하는 기는 그런 식의 하위 개념이 아니에요. 요즘에 알고 있는 기는 상당히 하위 개념이니까 좀 조잡한 개념이라고 그런 정도를 가지고 기라고 말하면 조금 아쉬운 것이 있어요. 아무튼 움직여서 양이 된다고 해요. 움직여서 양이 된다는 건 왜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냐면 뭔가 나타나는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법칙이 있어야 되거나 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어떤 법칙과 원리가 있기 때문에 양이 되거나 음이 되거나 뭔가 되고 있다고. 그걸 동정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동정이라는 게 움직이는 거와 움직이지 않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필연성 또는 우연성을 말하기 위해서 어떤 사물이 있는데 그 사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뜻이 돼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싶어 하거나 과정 없이 되는 건 없다고 말하거나 하는 건데 그걸 동정이라고 하죠. 동정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운동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운동이 아니라 일종의 아까 말한 반이란 개념이겠죠. 도덕경에 나오는 대로 움직임을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 어떤 것이 된다는 건 그것이 되는 과정이나 그 될 수밖에 없는 원리이거나 힘이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바로 그런 걸 다 동정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동이라고 말하거나 간단하게 한 단어로만 설명하면 되는데 동과 정이라고 두 가지를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설명 안 하나? 고요함에 이런 것이 움직인다고. 그건 여기서 고요함이 그러니까 움직여서 양이 되거나 음이 되거나 하는데 다시 고요해서 정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또 해요. 정이 다시 움직인다고. 이건 고요하다는 건 우선은 아까 일용사물, 만물을 의미할 수가 있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고요해요.
말이 안 되죠.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거 세상은 변하잖아요. 움직이고 근데 갑자기 고요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 여기서 고요하다는 건 또 아까 움직인다는 말이 꼭 그 사물의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거나 어떤 사물이 나타났을 때 이미 나타나는 그 필연적인 의미, 필연성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의 고요, 세상이 고요하다고 말한다면 이 고요함이라는 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자체가 세상을 통째로 이론적으로 일자 의미로 본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전체 개념이에요. 보편 개념보다 전체 개념이에요. 전체를 봤을 때 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체를 정이라고 한다고. 전체가 다시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이 다시 2가 된다는 의미가 들어가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고유함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왜 고유함에서 움직임이 나오냐면 이 고유한다는 게 어떠한 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이거나 전체이거나 일자이거나 그 포괄적 의미이거나 그런 식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고유함이라고 말을 하냐고. 그냥 전체라고 말을 하거나 일자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만물 만상 아니면 그 무엇이라고 말하거나 그것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고요함이라고 설명한다고. 이 세상은 고요해요. 그 고요함에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 얘기는 이 개념은 완양명의 그 개념도 되는데 내가 볼 때만 그것이 사물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가 그 꽃을 불렀을 때 비로소 그 꽃은 나에게 나에게 꽃이 되었다고 하는 그게 고요하면서 움직인 거예요. 내가 보기 전에는 그냥 무로 있다고요. 고요 있었다고 하잖아요. 완양님이. 내가 그걸 봤을 때 그때 비로소 나한테 온 거예요. 다가온 거라고. 내가 본다는 거, 내가 뭔가 이해했다는 걸, 뭔가를 지식을 이해하거나 알아보거나 경험을 하거나 감각을 하거나 반응을 하거나 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움직인 거예요. 추상적인 움직임이라고 해야 되나? 사물의 움직임처럼 장소 이동이 아니라 의미 이동, 의미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 것을 안다고 한다면은 그걸 움직였다고 한다고. 그런 식으로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고요한데 갑자기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갑자기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얘기하는 빅뱅이 있는데 빅뱅도 갑자기 고요한데 하나가 툭 튀어나와서 움직이는 건데 사실 이유는 없잖아요. 이유는 없는데 하나가 움직였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건 설명이 많은 것이 빠져있는 거긴 해요. 움직이는 데는 또 그냥 무조건 움직인다 말할 수 없는데 그 빅뱅이 일어나고 이 퇴근이랑 똑같아요. 그냥 뜬금없이 움직이고 뜬금없이 고요하고 또 뜬금없이 움직여요. 그 왜 설명, 더 깊은 설명. 그럼 왜 태극이 움직일 수 있냐? 또는 이 세상이 왜 고요해서 하나의 움직임이 이루어질 수 있냐?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태극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 세상이 고요하다는 얘기와 이 세상이 바로 태극이라고 말한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이 세상은 태극이라고 말하면 원리이거나 이치이거나 이 세상 그 자체 아니면 의미, 형이상학적으로 보는 면이 있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을 태극이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은 나와 함께 하나의 그 무엇이 되는 거지 구분하지 않고 구분될 수 없고 그렇게 보는 면, 그걸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라고 하거나 이런 만 자꾸 쓰긴 되는데 사실 그렇게 원리나 이치로 따지고 원리나 이치로 태극을 이해하는 건 조금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보다는 태극을 원리나 이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라는 게 있어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전의 개념이 있어요. 그 이치라고 하거나 원리라고 말을 하면은 도덕경이 말하는 대로 유에 해당해요. 그 부분은. 근데 무에 대한 개념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태극에는 무에 대한 개념도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무에 대한 개념이 더 강해요. 앞에서 그래서 무극이 태극이라는 거, 무극이나 태극이나 같은 얘기인 건데 태극에 원리라는 것이 원리나 법칙이나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조금 경계하기 위해서 무극이라는 개념을 넣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무의 개념을 넣고 있다고요. 도덕경에 있는 그 무. 그 무는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 이 세상 자체를 얘기해요. 이 세상 자체가 왜 무냐 이렇게 말을 하면 무라고 해서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 가치 분별이나 판단 분별, 가치 분별, 사실 판단, 윤리 판단 이런 식의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 감정이나 내 욕구나 그런 것에 이해의 길이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잠재우고 그거 없이 이 세상을 보게 됐을 때 그럼 본다고 하지 않고 그냥 접한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접했을 때 아니면 같이 있거나 같이 있다고 해야 되겠죠. 접하거나 접한다는 것도 일종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그냥 나와 이 세상이 무라일체로 있는 거예요. 무라일체이기 때문에 무라일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기 동양에서 무국이 태극이다. 저 본래는 그 동양 철학의 원리는 음양오행에서 출발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태극 그 음양이 나온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태극을 설정하고 그 태극을 또 궁극적으로 저기에서 무국을 그러니까 네, 그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한의학적으로 또는 그 자연과학이나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음양 눈에 보이는 뭐 그늘이거나 밝은 곳, 양지, 음지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하잖아요. 그 음양이라는 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눈에 보이는 아까 말 도둑견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삶을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추상적인 의미를 추출해낸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말했을 때 분명히 음양이 먼저이고 거기에 대해 설명하다 보니까 태극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나 주형계나 어쨌든 무국이 태극이다 저렇게 한 것은 뭔가 저기 뭐랄까 중앙집권적 그 상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근원을 그러니까 서양에서 얘기하면 하나님 빛이 있으라 빛이 있다 그러니까 이데아 그거 하듯이 동양에서도 음양오행을 형성하는 그 근원적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권력력이 있었다 이런 말도 되죠. 그렇지 않나?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의미나 사회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전 음양이 음지양지에서 나왔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아니냐고 생각하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같은 사물이에요. 사물인데 이 사물에서 사람들은 그냥 사물만 보는 건지 그 사물의 이면을 보려고 하는지 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설명은 사물의 이면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설명하고 개념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건 음양이 아니라 태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극이 먼저예요. 음양이 있는데 어쩌다 그러니까 뭐 어떤 목적에 의해서 태극을 설정하는 것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라고. 태극을 알려고 음양을 관찰했다고. 태극을 알려고 그러니까 무를 알려고 수레바퀴를 관찰한 거지. 수레바퀴를 알려고 무를 관찰한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게 수도자의 저기잖아요. 아니죠. 수도자가 아니라 머리 좋은 사람 말하는 거죠. 결국 이건 머리 좋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런 일은 관심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일반인들은 음을 보고 양을 볼 뿐이지 그렇죠. 음양이라고 말을 못해요. 말이라는 게 뭐예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개념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개념이란 개념 자체가 일반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주자나 주형계가 갑자기 무국이 태극이다. 이게 그 도덕경에서 저기 한 무가 한참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저것을 규정한 거는 어떤 그러면 그들이 송나라 때 사람이니까 자기 나라가 부국경쟁하고 그렇죠. 예. 강대한 나라가 되길 바라서 하는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예. 그건 사실인 건데 그거는 이미 어떤 누구나 알고 있는 않- 거라서 그건 그렇다 하는 건데 이 안에 그 의미 안에 그것만 있냐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사색한 그 의미가 더 클 수도 있다고. 저도 분명히
우리나라 상대역이 된다고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위해서 개념 만들고 관념 설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면 그게 아니라 사실 설명이 의미 설명이라는 것에 집착하잖아요. 많이 이것은 이거 갖고 이렇게 이해해야 더 나은 것 같다고 하는 거 지금도 이렇게 설명하려고 애쓰는 면이 어디에 더 무기를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도 분명히 나라 강해지는 거 바라는 거하고 주자가 자기 나라 강해지는 거 바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꼭 그것만 염두에 두면서 썼냐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치에 대한 이해는 이치에 대한 이해라고요. 그 부분에 천착을 한다고. 그러니까 철학이 형성되려면 그 서양 철학 피타고라스의 원리라든가 무슨 뭐 그런 저기에 의해서 하잖아요. 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듯이 동양에서는 음양오행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런 것처럼 그러면 현일론 이것도 어떤 그 원리 만약 숫자 개념을 하면 1 더하기 1은 2다 이러한 그 개념 원리가 그 주자학도 저기 무기태극이다 무기태극이다 이렇게 저기 한 것도 그 주자학이라는 그거를 음양오행에서 보다 더 근본적인 그거를 하면서 그 우수성을 나타내듯이 현일론에서 주장하는 그 원리론이 뭘 바탕으로 권력욕 아니 그러니까 어떤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 바탕 뭐 맥락이었습니다. 제 관념체계 원리요? 네. 바탕의 원리요? 네. 그건 저도 사실은 사실 판단, 그러니까 사실이 뭐냐를 궁금해서 하는 것이 문제죠. 뭐가 정말 맞는 얘기인 건지. 그러니까 그걸 기초로 저런 식으로 근데 제 입장에서 이게 맞냐고 따지는 거야 되는데 전 맞다는 개념이 그게 사실이어서 맞는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 사실이어서 맞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가 있는데 어떻게 보든 사실이 되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여자란 말도 사실이고 사람이란 말도 사실이에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리가 있다고 해도 사실이에요. 저는 사실을 원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인정할 생각은 없어요. 정말 이 사람이 무극이 있고 태극이 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는 그걸 보고 있는 거지 그거하고 사실하고 다르다고요. 그건 사실이라도 말할 수 있어요. 다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도. 근데 그것이 주는 나한테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이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사실은 아니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판단하면서 한 내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려있는 관념체계가 뭐냐고 이렇게 하면 그렇지. 이걸 알려주는 거.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알고 들어가 보니까 여러 사람이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이 사실을 얘기했고 저 사람은 저 사실을 얘기했더라. 근데 그게 정말 사실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의미의 사실인 거지 사실이라고 꼭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고 설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 아니요. 얽매이지 않는 아니라 네가 무슨 사실을 보는 사람인지를 알아내라고요. 너는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있는지 가슴을 보고 있는지 다리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의미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나와의 어떤 관계를 보고 있는지 다 사실이잖아요. 어떤 여자가 보면서 내 장래와 관계,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와 살아서 내 장래가 행복할지를 보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냥 눈만 볼 수도 있고 얼굴만 이쁜지 안 이쁜지 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성령의 대상으로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사람일 뿐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할머니거나 애이거나 어떤 걸 보는 거는 네가 뭘 의미하거나 어떤 사실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냐가 있다고. 이런 그 사람이 어떤 사실을 보려고 하는지 네가 뭘 보고자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 욕구가 그거라고. 그게 제 베이스의 긴 관념체계예요.
그러니까 음양 오행이냐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그런 체계가 있냐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책이 없고, 넌 왜 그런 체계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냐고 질문하고 싶다고. 그건 네가 그로 인해서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아냐고. 그걸 알려주고 싶거든. 이런 거 환기시켜주고 싶다고. 우선은. 그러니까 우선 근데 그게 제 베이스 철학이라고요. 그 다음 단계가 있을까? 그 다음 단계요? 그 다음은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음양 오행을 선택한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그게 네가 선택한 게 아니라 네 내면에서 올라와서 한 것은 맞는데 알고 선택했냐 모르고 선택했냐를 하고, 그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알고 선택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그 다음에 그 선택하는 것이 어떤 영향과 파급이 있는지 타인 아니면 이 외부와의 관계를 보라고요. 그 다음에 또 판단하라고요. 그 영향력을 내가 봐서 마음에 들지 않은지를 또 판단하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라고요. 한 다음에 또 그 영향이 또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지를 볼 수 있으라고요. 또 본 다음에 그 다음 또 이게 반복이라고, 계속 이런 식의 반복이라고. 그게 굉장히 정교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기가 정교한 거예요. 아니 동양 철학해도 음양오행 저기 하면 조금 이해하는 부분도, 넓게 봐서는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억지스러운 것도 있고. 억지스러운 건 아까 말한 대로 일부러 냅두는 것도 있어요. 자기가 냅보라고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서양인들은 네. 논리적인 틈이 있는 걸 굉장히 꺼려하거나 무서워해서 그걸 메꾸는데, 동양인들은 일부러 논리적인 틈 만들 정도가 아니라 일부러 거짓말도 해요. 앞뒤를 바꿔놓기도 하고 틀리게 말도 해요. 거꾸로 말하는 것도 많고. 역학이라도 만약에 복희 철학이 8개가 있는데 이걸 낙서라고 거짓말로 쓰는 것도 있어요. 이걸 저거라고 거의 그냥 알려줄 생각 없는 것처럼 확 바꾸는 것도 많아요. 근데 내 인식인지는 몰라도 일본 사람이 그렇게 서양을 모방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설명을 그 전등록인가 뭔가도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학구적 인문적인 그 욕망이죠. 그건 나쁘다고 할 수가 없죠. 성취가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한 거지, 그걸 하는 걸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안 하는 우리가 문제예요.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남들이 무슨 생각했는지, 과거 사람이 뭘 알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지금 사람이 그걸 더 나아가는 발전시킬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한마디로 공부해 계시는데 그걸 못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지. 하는 걸 뭐라고 하면 없잖아. 아니 저기 하는 게 자기 철학이 있는 게 아니라 옛날 저기를 현대적으로 그렇게, 자기 철학은 그 이후에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거지, 자기 철학이 먼저 있는 다음에 그걸 할 수 있진 않아요. 그리고 뭐 중요하다고 했을까? 한 번 움직임과 한 번 고유하면 서로 뿌리가 되어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여기서 음양이든 양이든 동이든 정이든 태극이든 다 추상적인 의미가 있어요. 움직임이라고 해서 움직임이 아니고 고유한다고 해서 고유함이 아니에요. 음이라고 해서 그 음도 아니고 양이라고 해서 양도 아니에요. 이들이 그냥 그런 의미로 말하고 싶어 하거나 그렇게 보면서 좀 상당히 추상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까 동정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그 음양은 뭐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음양은 이미 그 분별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정에서는 분별은 없어요. 그냥 현상이에요. 현상적인 거 설명하려고 동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음양은 여기서는 기준 판단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의 기준 판단을 하게 된다고요. 여기서 이제 인간적인 의미, 동정까지는 인간과 관계없어요. 근데 음양부터 인간의 주관이 개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태극이 동정이 되고 동정이 음양이 된다면, 태극과 동정은 인간 이전이에요. 인간 탄생 이전이 아니라 인간이 이 세상에 의미를 주기 이전이에요. 근데 음양부터는 이제 인간은 거기에 의미를 두기 시작해요.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게 기분 나쁘기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는 건 동정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근데 내가 우산이 없으면
하늘 욕하잖아요. 그 얘가 음양 판단에 있는 거예요. 의미라고. 일종의 선악이에요. 음양은 선악을 얘기해요, 여기서.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음양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 번 움직임과 한 번 고의하면 같은 얘기예요. 변한다고요. 변하고 전환하고 부정. 그러니까 부정법도 있는데 이 부정법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한 번 움직임, 한 번 고의함. 이걸 변증법, 부정법이 아니라 변증법으로 이해하면 좀 더 많은 걸 우리는 상상할 수 있거나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냥 이름 일량 주역이 있는 말이긴 한데 이름 일량으로 하면 사람들이 그냥 상상력이 고갈돼 버렸어요. 이름 일량 지위도라고 해버리면 요새는 뭐 거기서 뭘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제 생각보다 많은 걸 알아내지 못해요. 그런데 음양을 부정법으로 변정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면 이제 갑자기 해결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또 얘기지만 동어반복이에요. 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많은 상상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이 한 문장 해놓은 거 가지고 그 문장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장에서 얼마나 많은 상상력을 주입해서 내가 창의적으로 이해할 수 있냐가 있는 건데 이걸 하라고 해놓은 건데 뭐 하든 안 하든 뭐 그냥 모르겠고 하라고 지금 더 설명하고 있는 게 하긴 편한데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건 다 맞다고 보지 말고 그 상상력의 개발이 좀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 설명했다고 뭐라 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비판하라고 했으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 같아요.